(2025년 8월 9일) 이정훈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좋아하는 국제정치 안보로 주제를 옮겨서 제 견해를 밝혀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재명 대통령, 정동영 통일부 장관, 그리고 이정석 국가정보원장을 향한 경고, 충고입니다. 대한민국을 똑바로 끌고 가라는 요구입니다. 제목은 마스가로 만든 한미통로, 이재명, 정동영, 그리고 이종석은 틀어막지 말라. 한미통로가 끊어지면 우리는 상당한 위기를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미국이란 나라를 다시 보셔야 됩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자폭탄을 써본 나라입니다. 수십만 명을 죽여본 나라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가 만들고 있는 원폭을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무력으로 없애본 나라입니다. 그러한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을 잡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을 굴복시키기 위해서는 시범 케이스로 북한을 박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북한에 접근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 정동영 장관, 이종석 원장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시 판단하길 바란다. 이런 충고를 제가 국제정치학 그리고 안보를 취재했던 기자로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세상에 굉장히 많이 정보를 원하시는데 정보는요, 공개된 정보에서 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픈 소스가 가장 정확하고 거기서 방향이 나옵니다. 7월 30날 대한민국은 상호관세 15% 부과국이 됐습니다. 그날 구윤철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겸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그 여한고 통상교섭본부장은 백악관의 캐비넷 룸, 내각 회의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잔뜩 긴장했죠. 일본도 트럼프를 만났을 때 바짝 쫄았다고 했었는데 우리도 긴장을 했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보자마자 첫 마디가 뭐였냐? 김정은 잘 있냐? 라였습니다. 왜 이재명 정부의 요인들을 향해서 김정은 잘 지내고 있냐?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우리 대표단이 상당히 당황했답니다. 뭐라고 답변할 수도 없고. 네. 왜 이런 인사 겸 질문이 나왔나? 바로 그 직전에 7월 29일이죠. 김여정이가, 그 이상하게 생긴 김여정이가 대미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뭐라 그랬느냐? 북한의 국가수반 김정은이 하고 현 미국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한 다음에, 하지만 미국이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죠,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경우에만 대화할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북한의 핵보유국을 인정해야만 미북 대화가 가능하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한국 통상교섭단을 만나니까 그 교섭단한테 김정은은 잘 지내고 있냐라고 트럼프가 물었습니다. 이건 뭔가 트럼프가 계속 북한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저희 주장입니다. 트럼프는 이런 얘기 안 하죠. 또 우리나라 다른 기자들도 이런 주장은 안 하지만 저는 트럼프는 계속 북한을 째려보고 있을 것인데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말을 한다. 자, 그리고 저는 지난번 이제 7월 30일 날 한미 관세 타결이 됐을 때 2주 내에 한국 대통령은 미국으로 와라, 정상회담 갖자라고 트럼프가 발표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진짜 쓸데없는 거 지금 하고 있죠. 8월 15일 날 국민 임명식을 하겠다. 이미 대통령이 됐는데 뭐 임명식을 또 해? 뭐 빤하잖아요. 반일파리 하려는 거잖아. 우리나라를 독립시킨 대통령처럼 꾸미려고 하는 건데 우리 이미 독립했다고. 그런 쓸데없는 행사 가져가지고 민주당 끈앞풀 중에서 이러한 행사해갖고 행사기업체 운영해서 돈 버는 사람들 배불려 주려고 하지 말고, 나는 국민 임명식은 계속 이재명 대통령이 취소해야 될 걸 요구합니다. 그게 본인도 사는 길이고 국가도 사는 길입니다. 이제 8월 15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있겠다, 2주라 그래서 예상을 했는데 지금 나오는 보도를 보게 되면 8월 25일쯤 미국에서 있을 것이다 하고 조금 우리는 연기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8월 15일 날 미국과
러시아 정상이 알래스카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트럼프도 발표했고 러시아 측도 발표했습니다. 알래스카 어디서 만날까? 주노에서 만날까? 앵커리지에서 만날까? 네. 푸틴하고 트럼프가 직접 만난 거는 그게 언제였더라? 그 판문점 회담이 있던 게 2017년이죠. 저도 막 헷갈린다. 그 싱가포르 회담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듬해 하노이 노딜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일본 교토에선가 G20 회담이 있었을 때 그때 만났던가? 한 번 만났어요, 두 사람이. 둘이 정상회담을 가진 적이 없어요, 공식적으로. 그런 두 푸틴하고 트럼프가 8월 15일 날 알래스카에서 만나겠다라고 서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는 지금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러시아에 특사를 보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휴전하자. 휴전보다는 사실은 ceasefire, 사격 중지를 하자. 이제 그런 합의가 원칙적인 합의는 된 것 같아요. 사격 중지를 한 상태에서 그대로 이제 문서화하게 되면 그럼 휴전이 되죠. 휴전한 상태에서 서로가 이제 분계선을 긋는 작업을 확정 지으면 그게 또 정전이 들어가고 그게 국경선이 되면 별개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특사가 한 이후로 이 러우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이제 서로 미국과 러시아가 이야기를 하는 모양인데 러시아 측 요구는 지금 자기네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모두 자기네가 갖겠다. 그러면 시스파이어 하겠다는 거고 미국은 너희들이 2011년도에 크림반도를 먹었죠. 그건 니들이 갖고 그 다음에 2022년 침공에서 차지했던 루안스크 하고 그 어디입니까? 그 돈바스 지역 그 지역은 돌려줘라. 이걸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합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모든 영토의 회복을 주장했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지난번 젤렌스키 불러가지고 워싱턴에서 아주 박살을 냈죠. 당신은 옷은 그따위로 입고 오느냐고 쫑크 주면서부터 우크라이나 길을 팍 꺾었어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민들 감정은 굉장히 안 좋아서 지금 우크라이나 흑해한 지금 거기도 더우니까 해수욕장에서 누가 음악을 틀었는데 러시아의 팝송을 틀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그 큰 사람들을 향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남자 여자 뭐 비키니 입은 여자 수영 반스 입은 남자들이 달겨들어서 끄라고 하다가 집단 난투극이 벌어질 정도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러시아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사실 같은 데서 나온 한 뿌리인데도 원한이 굉장히 깊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시스파이어 휴전 그 다음에 정전이 된다 그래도 러시아의 품에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제 미국은 우크라이나 주력을 러시아로부터 완전히 띄어내는 데 성공했어요. 나중에 이 우크라이나가 EU나 나토에 가입하는 건 그 후에 문제가 됐고. 그러니까 푸틴은 어떻게든 크림반도라 자기네가 차지한 땅이라도 차지하겠다는 건데 이제 크림반도만 가지고 하라고 하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지 아닐지 그거는 이제 앞으로의 회담에서 나올 겁니다. 자, 그와 별도로 우리하고 EU하고 일본은 15% 상호관세를 맞았죠. 그런데 브라질은요 50%를 맞았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맞았어요. 브라질한테는 10%가 원래 부과된 건데 현재 브라질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을 탄압하고 그 다음에 반미 세력을 끌고 모은다고 40%를 추가해서 50% 때렸습니다.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도 대미자주 노선 따르는 김민석 총리라든지 민주당이 질비하죠. 그런 세력들을 따라서 대미자주로 가는 순간에 대한민국도 지금 미국하고 간신히 김동관 산하 부회장 등이 노력해서 15% 관세, 마스가란 협력을 해서 맞춰놨는데 우리도 30%, 40% 맞으면 경제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브라질이 50% 가장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필리핀 20%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브라질과 더불어 가장 많은 고율의 상호관세를 받은 나라가 누구냐? 이 쿼드라고 아시죠? 중국에 반대하는 나라 네 나라 미국, 호주, 일본, 인도 이 네 나라가 쿼드라고 하는 준동맹체를 맺었는데 그 쿼드를 형성한 인도가 50% 관세를 맞았어요. 왜냐? 인도는 반중국으로서는 미국, 일본, 호주랑 같이 가지만 전통적으로 네루 때부터
비동맹 중립 노선을 유지했거든. 그러면서 미국으로부터의 대미 자주를 많이 주장했어요. 그래서 소련에 많이 접근했었습니다. 지금 러시아는요, 전쟁을 하려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을 어떻게 하느냐. 러시아가 세계 2위의 산유국입니다. 이 석유를 팔아요. 이 석유를 미국이 다른 나라 못 사도록 다 차단했어. 이 석유를 가장 많이 사준 나라가 LNG하고 포함해서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이 송유관으로 북해로 들어온 송유관 노르트 스트림으로 받았는데 그것이 전쟁 나면서 누군가에 의해 파괴됐습니다. 미국이 파괴했는지 미국의 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 군이 파괴했는지 모르지만 독일이 그 송유관이 끊어지면서 에너지 가격이 팍 올라서 독일 사람들은 우리처럼 여름에 에어컨 함부로 못 피고 겨울에 따뜻하게 못 지내요.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던 나라들이 다 러시아산 원유를 구입 안 하니까 러시아는 거기에 대한 방법으로 원유 가격을 팍팍 떨어뜨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러시아 원유를 살려고 하니까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오페크 석유 수출국 규격을 압력을 넣어가지고 같이 떨어뜨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나라들도 워낙 싸면 러시아 걸 살 수 있는데 안 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계속 사우디 날아가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그 너희 또 원유가 낮추라는 거야. 그래서 러시아 무기가 팔리지 원유를 덜 사게 만드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인도가 소련하고 친했으니까 소련산 이 원유를 많이 사줬습니다. 중국도 많이 사줬어요. 중국은 아직도 사고 있는데 미국이 인도한테 경고하는 거야. 너 그거 사지 마. 근데 인도가 무슨 소리냐 하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지금 미국이 지금 경보봉 여단이라고 하는 스트라이커 부대를 만들었죠. 비행기 큰 수송기에 실을 수 있는 작은 전차, 작은 장갑차로 무장하는 경보봉 스트라이커 부대 만들었는데 그 부대들을 인도도 만들고 싶어서 스트라이커 작전 차량을 구입하겠다. 그 다음에 우리 해군도 갖고 있는데 P3C라고 잠수함이 나타나는지 쫙 하늘에서 살펴보는 초계기가 있어요. 그게 신형이 P8입니다. 이 P8을 사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한 50억 불 정도의 미국 무기를 사주겠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의 국방부 장관이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러 가려고 그랬는데 트럼프가 50% 관세를 때려버렸어. 그러니까 러시아산 원유 사지 말라 이거야. 러시아 돈줄을 끊으라 이거야. 그래서 인도가 국방부 장관의 방미를 취소했습니다. 인도는 이랬던 것 같아요. 러시아로부터 싸게 원유를 사서 그걸 정유하면은 뭐 가솔린, 등유오일 이거를 전 세계 수출하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도 정유산업이 발전한다는데 우리나라 정유산업 지금 시장을 못 뚫고 있잖아요. 근데 인도는 가격이 싸니까 세계 지금 신나게 나가고 있어요. 워낙 원가를 싸게 들여오니까. 그렇게 해서 번 돈 갖고 미국 무기를 사면 미국도 반대 안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했는데 트럼프가 빨끈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산 무기 구입 중단을 했는데 미국은 예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니는 끊어라. 그래서 인도가 지금 빨칵 뒤집혔습니다.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도입을 중지할지 이제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건데 저는 중지할 거라고 봅니다. 안 그러면 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러시아 원유를 사지는 또 하나 큰 나라가 누구냐? 중국입니다. 중국이 지금 러시아 원유를 사갖고 역시 정유를 해서 세계에 싸게 팔고 있어요. 지금 미국은 중국한테 가장 큰 관세를 부과했었죠. 러시아한테는 아예 부과를 안 했어요. 왜냐? 러시아하고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다음부터는 아예 무역 자체를 안 하고 있어. 부과할 것도 없어요. 지금 미국이 무역 이번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나라가 북한, 러시아, 쿠바도 지금까지 무역이 없어.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침공할 때 러시아 동맹국이었던 벨라루스입니다. 지금은 벨라루스가 빠지고 북한이 동맹국이 돼 있죠. 이 네 나라에 대해서는 아예 부과를 안 했어. 근데 중국한테 처음에 이 상호관세 할 때 135%인가 때렸죠? 그때는 전 세계 25% 한다고 그럴 때였는데. 중국이 놀래서 자기들 또 한 110%인가 때렸습니다. 때렸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이 우리 협상하자라고 하면서 30%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수도 10%로 줄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하고 일본하고 EU는 8월 1일 되기 전에 다 협상을 해서 15% 받기로 했는데 여기는 90일간 더 회담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30대 10, 그래서 뭐 20%, 24% 정도란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그 상태에서 회담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중국의 경제를
거의 반쯤 죽여놓을 겁니다. 지금 미국 상하원세 때문에 미국도 힘들어요. 사실 우리만 힘든 게 아니에요. 미국 시민들은 옛날 싸게 수입하던 거가 관세가 붙으니까 물가가 100원 하던 게 115원 한국에서 간 거. 다른 나라로 브라질 거는 뭐 150원 되면 좋아하겠어. 물가가 너무 오르잖아요. 나중에 자기네가 일자리 많아진 건 그 다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누구랑 싸우는가 하면 미국의 연준, 우리가 하는 한국은행 같은 거. 거기다가 계속 금리를 내리라 그러잖아요. 금리까지 높으면 미국 서민들이 못 살아. 금리를 떨어뜨려야만 인플레 상태에서 돌아가니까. 근데 연준 회장인 파월이 못한다고 하니까 맨날 불러서 조지잖아요. 같이 만나 싸우고 걸어가면서 싸우고. 그게 미국에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금리를 떨어뜨려라 하는 거는 중국을 찾겠다는 뜻이죠. 이 중국이 여기서 못 견뎌갖고 대만이나 대한민국을 침공하면 러우 전쟁 같은 게 되는 겁니다.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미국이 계속 경고를 하고 있고, 반대로 중국의 장난인지 뭔지 모르지만 중국과 가까운 국민당 야당이죠. 그건 대만에서 상당히 정부 여당을 공격하고 있어요. 민주당 정권을.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지금 이제 세계에서 핵을 가진 나라는 유엔안보리 5나라예요. 미영, 북, 중, 러, 불랑서. 그렇죠. 그리고 원래 갖고 있는 나라가 인도하고 파키스탄, 그리고 이스라엘입니다. 요 3나라는 미국이 용인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 더 가졌던 나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인데, 이 나라가 흑인 정권이 물러서면서 핵을 포기했습니다. 유일하게 핵을 포기한 나라죠. 그리고 추가로 핵을 가진 나라가 누구냐? 북한입니다. 그리고 핵을 가지기 직전까지 갔던 나라가 누구냐? 이란이었습니다. 근데 미국이 이스라엘하고 트럼프하고 네타냐후 관계가 좋아서 이란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걸 미국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아주다가 결국은 벙커버스터, 초대형 벙커버스터를 탑재한 B2를 투입해서 이란의 핵시설을 완전 파괴해버렸어요. 원폭을 만들기 직전의 단계에 시설을 다 파괴했습니다. 미국은요, 저런 나라예요. 미국은 원자폭탄으로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떨어뜨려서 몇 달 전에, 얼마 전에 히로시마 가봤어요. 거기 뭐 참상에 그리는 평화 도서관인가 가서 봤는데, 이번에 8월 15일 날 일본은 종전 기념일 때 또 히로시마에서 행사를 가지면서 핵무기는 안 된다. 자기가 당했으니까 그런 행사를 가지겠다고 하는데, 핵을 써서 나라를 하나 망가뜨려 봤고, 핵을 만들려는 나라를 없애본 겁니다. 트럼프가. 그러면 그 다음엔 누구겠어요? 지금 북한이, 벨라루스는 이제 살짝 몸을 사리고 있는데 참전은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 김정은이가 자기네 군대를 보냈단 말이야. 지금 참고로 제 친구 중에 북한만 전문으로 보는 친구가 있어요. 정보사에 근무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계속 북한 자료 보는데, 지금 북한 노동신문 보게 되면 북한 경제 굉장히 좋답니다. 굉장히 좋아서 북한이 안정화돼 있대요. 지금 북한 이재명, 정동영, 이종석 북한의 경제 도와주려고 기 쓰지 않아도 돼요.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게 워낙 많아가지고. 러시아는 인도한테 판돈 가지고 여기 돈 주는 거죠. 그 최대의 수혜국은 북한이야. 북한은 근데 핵을 이미 갖고 있어. 이거 갖고 반미를 하려고 해요. 나 핵 보이고 인정해 달라는 거야. 그런데 트럼프는 별로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죠. 그러니까 한국의 대표단 만나서 김정은 잘 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 지금 북한하고 내통하는 정권이지? 이런 뉘앙스도 깔려 있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하고 통하기 위해서 뭐 납북자 가족들도 만나고 뭐도 만나고 이런 쇼를 하고 있어요. 이종석 씨는 대북 심리전 방송, 비밀 방송 다 취소시켰고, 또 우리 군부도 대북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쌍방울 게이트로 북한에 돈을 주게 한 사람이에요. 그걸로 지금 기소가 돼 있다가 대통령 되는 바람에 사법부가 불법으로 헌법 80몇 종가를 자기 마음대로 이해해서, 불법이죠. 언제 우리가 헌법 바꾼 적도 없는데 재판을 세웠기 때문에 대통령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는 이란의 핵을 없앴으니 북한 핵을, 러시아가 계속 말을 안 들으니까 러시아 동맹국인 북한의 팔을 부러뜨려 놓고 싶은 거죠. 북한의 핵 보유지를 한 방에 날리고 싶은 거라. 근데 여기에 제일 걸림돌이 누구냐? 이재명 정권의 이종석, 정동영. 지금 아마 관세 문제 갖고 한국에 압박을 가하려고 했는데, 하나의 김동관 회장이
하나도 살아야 되겠고 한국도 살아야 되겠고 온갖 아이디어를 짜서 마스가라는 걸 만들어서 설득을 해서 15%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의용 그다음에 이재용 이런 회장들이 가서 더 협조하겠다 그래서 국력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투자를 미국에 한다라고 해서 15%를 받아서 한미 관계를 복원했는데 이 두 명의 장관이 남북 관계에 전력을 기울이면서 오히려 한미 관계를 망치고 있고 여기에 따라가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대통령은 8월 25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통일부에다가 뭐 지시를 했는지 정정호 장관이 알아서 하는 건지 미국 대통령 만나서 이렇게 남북관계 하겠다라고 뭐 전달하려고 하는데 전달하는 순간에 오히려 얻어 터진다 이거야. 누구처럼?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처럼. 관세 50%까지는 안 먹겠지만 또 품목별 관세를 또 때릴 수 있다고 미국은. 반도체에 만나서 특별히 25% 갈린다든지. 그럼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되냐 이거야. 이재명, 정동영, 이종석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 망친다는 얘기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정권에 대한 인기도는 팍 떨어집니다. 지금 내란 수사, 특검 수사하는 것도 엉망진창이라서 간신히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돈을 풀어 그렇지. 이거 효과 떨어지면 이거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나올 거야. 경제가 내년에 좋아지고 한다면 좋겠지만 가능성은 적어.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이재명 정권의 최고의 부담은 정동영, 이종석입니다. 두 사람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컨트롤 못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정권도 보니까 연합정권이에요. 그리고 정청래도 연합정권에 참여한 멤버예요. 이제 권력을 쥐었으니 각자 목소리 낸다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당도 통제하기 어려울 거고 이 두 장관급 이사 통제하기 어려울 거고. 근데 통제를 해야 돼. 안 하면 본인이 날라가. 원폭을 써봤고 원폭을 없애본 미국. 그런 미국이 러시아를 잡기 위해서 북한의 팔을 부러뜨리려고 할 겁니다. 북한도 그걸 알고 있죠. 그래서 얼마 전인가 트럼프 측에서 뉴욕의 유엔에 북한 대표가 와 있는데 친서를 전달하려고 했는데 북한이 수령을 거부했죠. 지금 북한은요, 러시아로부터 받는 돈이 쏠쏠하니까 절대 미국 건드지도 않고 대한민국도 안 건드려. 가만히 있으려고 합니다. 근데 트럼프가 툭툭 건드려. 근데 지금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서 알아서 겨주니까 김여정이가 난 남한 놈 한국 것들하고는 대화 안 해. 근데 미국 거라면 할 수 있는데 단 우리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주면 할게. 이렇게 과거의 노선을 반복하는데 이게 교만이에요. 가만히 있어요. 트럼프가 툭툭 건들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한미군 사령부 연합사를 통하지 않으면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통하거나 다른 조직을 통해서 계속 움직이면서 알래스카 정상회담에서 푸틴이 버티면 시범 케이스로 북한의 팔을 하나 부러뜨리겠죠. 그런데 정동영, 이종석은 내통하려고 한다. 이재명 정권은 북한하고 통하려고 한다. 이게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이재명 정권은 엄청난 부담을 앓게 될 겁니다. 제가 앞에서 국제정치 때문에 이재명 정권은 위기를 맞이한다. 그리고 정청래 때문에 위기를 맞이한다 했는데 정청래, 이종석, 정동영으로 확대해도 됩니다. 연립정권에 참여한 이 자들이 각자의 목소리를 내면서 이재명 정권은 쉽게 얘기하면 골로 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마스가로 만든 통로 차단하지 말라라는 경고를 이재명 정권에게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